한양대 에리카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한양대 에리카에 대한 입시 결과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특이한 학교 중에 하나죠. 한양대라고는 이제 서울 캠퍼스의 일종의 분교예요. 얘는 이원화된 캠퍼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교인데 불구하고 일단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실제로 한양대 에리카를 지원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한양대로 점프를 하는 걸 그렇죠. 목표로 하고 네. 한양대 에리카를 거의 다 들어오죠. 그래서 상당히 그 내부 경쟁도 치열해요. 그리고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들을 보면 2등급 후반이에요. 그리고 3등급 때까지 떨어지는 학과들이 아주 많지 않아요. 일단 그래도 인문계열은 좀 3등급 대 학과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연계열이 더 특화되어 있다. 자연계열 훨씬 더 좋다라는 이미지가 에리카 캠퍼스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대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인문계열에는 일단은 좀 요쪽 라인에서 보기 어려워. 수도권에서 좀 보기 어려운 과들. 광고 홍보, 뭐 문화 컨텐츠, 요런 학과들. 그러니까 정보사의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광고. 이게 인문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고. 그렇죠. 예. 요거를 한양대 에리카가 쫙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가장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2등급 초중반. 2등급 초중반입니다. 물론 작년까지 2합 6이었어요. 근데 올해 2합 7이잖아요. 제가 볼 때 얘네는 무조건 올라가겠네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보다 확실히 높이 있는 학과들은 좀 인기 학과들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도 올라갈 거지만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 보여지는데 반해서 평균가 미만인 데는 거의 다가 어문계열이죠. 뭐 문화인류, 중국, 일본, 프랑스, 한국 언어, 보험계열이 껴있긴 하지만 거의 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문계열 학과고, 한때는 보험계열 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요게 이제 보험계열 학과가 뭐 정확히 보험설계학과, 보험설계나 요거 만드는 학과예요. 요게 한때 좀 인기가 높았죠. 그쵸. 네, 한때 이게 막 2등급 초반 때도 막 요거 가고 했는데 요즘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조금 인기학과하고 약간은 비선호학과가 좀 분류가 되고 있고, 비선호학과 라인도 올라가긴 할 건데 과연 앞자가 3자가 존재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2등급 후반 정도 라인에서 거의 결정이 되지 않겠냐. 그래도 한양대 에리카라고 하는 요 2점, 여기에 최저가 아무튼 2합 7로 바뀐다? 그러면 2등급 중후반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하나 더 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앞에서 봤던 서울여대와 한양대 에리카, 동덕여대와 한양대 에리카, 삼육대와 한양대 에리카. 36대 한양대 에리카는 조금 확실히 한쪽으로 좀 기울긴 하죠. 완전히 기울죠. 네, 서울여대도 한쪽이 좀 더 기울죠. 근데 뭐 동독 정도면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한양대 에리카 위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3등급 대 학생들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다. 아주 철저하게 어문계열의 마지막 경쟁력까지 좀 따져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자연계열은 보시다시피 일단 2, 3 입결 기준으로 3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 이게 한양대라는 브랜드의 가치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22 입결이 2.69였고요. 24 입결 기준으로 2.5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약학을 빼봤어요. 그쵸. 약학을 빼면 2.76, 2.57. 0.19 정도가 올라갔고요. 기본적으로 요 자연계열의 모습이 인문계열의 약간 미래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낮은 과가 요 정도 단착을 하지 않겠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양대 에리카의 자연계열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겁니다. 2합 7. 2합 7의 한양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브랜드 가치의 이상의 의미를 학생들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 그렇죠. 특히 그것도 수원, 과천. 그렇죠.
요 안양, 안인산, 요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내가 2등급 후반이다. 얘네들 입장에서 한양대 에리카 2합 7인 지역 균형을 안 쓴다? 그거는 나는 수능을 안 해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브랜드 가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정말 메리트 있죠. 그럼요. 과적으로도 여기 보면 평균 이상인 과들 한번 보세요. 의생명, 생명나노, 화학분자, 재료학, 컴퓨터, 전자, 인공지능, ICT, 융합,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남자가 같은 그 자연계지만 남자가 선호하는 과와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좀 달라. 그리고 네. 전형적인 공학 계열. 네. 진짜 딱 보았을 때, 아, 여기를 안 써? 그러면 너는 2합 7을 그냥 아예 준비 안 하는 거야. 딱 여기 나오죠. 엄청나게 저는, 내신 컷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2등급 초반대까지 쫙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럼 한양대는 한양대하고 에리카하고 그냥 둘이 그냥 나눠도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한양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전통적인 공학과들이 이제 평균값을 갖고 있죠. 아마 2.5 이내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이제 해양융합 수리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요게 이제 제가 보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느 정도 평균 컷에서 정리가 돼줄 거냐. 요거를 유지를 해준다면 너무너무 땡큐 할 것 같은데, 올라가겠죠. 한 단계는 올라가지 네. 않겠느냐. 0.1등급 이내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도 왜냐면 해양융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접근할 때 호불호가 워낙 많이 갈리는 학과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높은 애들이 올라올 거라 보진 않고, 수리데이터 사이언스도 저는 마찬가지. 왜냐면 대체가 가능한 컴퓨터 계열이나 뭐 인공지능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 두 개과는 그래도 2등급 후반에서 적정하게 건질 수 있고, 심하면 3등급 극초도. 원래는 전통적으로 3등급 대에 있었던 학생들이 원래는 갔던 학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신 인기학과 기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 전체적으로 상향하겠지만 요 두 개 학과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초반 학생들은 좀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솔직히 인문계열도 마찬가지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고 2합 7이 되면서 변수가 너무 많았었다. 이 학교는. 그 한양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2합 6에서 2합 7로 바뀐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르다? 심각하게 조금 더 위험지수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저라도 만약에 제가 2등급 중후반대에서 한양대 에리카 2합 7의 지역균형이 떴다? 저라면 무조건 6번 카드 쓸 거예요. 아, 그렇겠죠. 무조건 저도 그래요. 6번 카드 네. 그냥 쓸 거예요. 네. 2합 7은 내가 무조건 맞춘다. 뭐하러 내가 힘들게 하냐. 해놓고 나머지에서 어떻게든 상향 라인을 종합이든 뭐든 세게 노려보려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합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2합 6에서 2합 7로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불리한 애들이, 마음이 아픈 애들이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슬픈 거죠. 걔네들은 3등급, 4등급에 2합 6을 맞출 수 있어서 여태까지 그치. 이걸로 틈새 시장이 여기가 성립이 됐던 건데, 틈새 시장 성립이 없어졌잖아. 2합 7이 되면서. 그렇지. 아, 2합 7은 우리 동네 애들도 다 맞춰.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아마 강남 재수학원들이 대박 나지 않겠느냐. 지금도 대박인데 더 대박 나지 않겠느냐. 그러네. 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뭐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맨날 얘기했던 교육특구라는 얘기 했잖아요. 교육특구가 거의 이제 아마 메리트가 없어졌네. 소멸 단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육특구에서 공부를 하는 게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의대 정시로 노리는 애들이 아니면, 정말 정시로 의학계로 노리는 애들이 아니면 굳이 교육특구를 갈 필요가 없어지는 이제 시점의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 최저도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 거고, 전체적으로. 또 수능도 뭐 쉬워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서울이라는 이 넓은 지역도 꼭 강남, 대치동, 파락군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니 저는 그런 걸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렇게 가야죠.
어떻게 무슨 교육특구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건데,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다만 일반고의 내신 경쟁은 조금씩 더 치열해질 겁니다. 점점 치열해질 거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신에 대해서 되게 신중을 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잘라서 이제 내보낼 거다 보니까 한양대 에리카만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마지막에 제가 했던 얘기가 왜 네가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여태까지 앞에 했던 학교들 얘기하면서 나왔던 내용들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한양대 에리카 지원 기준은 저는 2등급 후반이라 봅니다. 2.7, 2.7에서 2.8. 솔직히 2.8 라인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 라인이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해양융합공학의 비인기과 아니면. 인문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도 요 프랑스, 한국 언어 문학과, 뭐 일본, 중국 요 어문계열 학과들, 그러니까 인문계열도 이 어문계열 학과가 과연 앞자리가 3자로 끝나줄 거냐, 2로 갈 거냐? 2로 갈 거냐. 네, 인문계열은 그래도 3자로 남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근데 아마 2.9대 안에서 정리가 되긴 할 건데 그래도 3자로 남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진짜 인문계열 애들 네. 입장에서 3등급 초반은 정말 이렇게 되면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계는 그나마 쓸 데가 많은데 인문계는 이렇게 되면 진짜 힘들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등급 초반도 결정장애가 오지만 2등급 후반에 애들도 결정장애가 와버립니다. 2등급 초반은 너무 많아서 결정장애가 오고 2등급 후반 애들은 너무 없어서. 그렇죠. 어디를 써야 저 2등급 초중반 애들이 안 들어올까? 그렇다고 뒤로 보자니 너무 늦고.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저는 그 뭐 우리가 학교의 이름 네임밸류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수능 최저 값으로 네. 2합 7라인은 6에서 7은 2등급 초중반이 원래 7에서 7인 게 아마 2등급 후반대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양대 에리카 입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합 7라인 중에서 추천이 아닌 일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